0, 1. 자, 드디어 우리 개빡센 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얘 태조 이성계야. 나라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태조 이성계를 배운 바로 그날에 어디까지 배웠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했던 거 기억나요? 이때까지가 나 그 페이지 제목이 뭐였니? 기틀이었어, 기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고 나서 이 기간 동안은 나라의 기틀을 잡아나간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기틀을 잡은 마지막 시기인 바로 그 성종, 얘가 방금 뭘 등용했어? 우리 방금 봤잖아. 사림이라는 걸 등용한 거 보았죠? 이 사림을 등용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연중인명 시기에 사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화는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사림들이 화를 입는 것을 사화라고 불러요. 자, 그럼 볼까? 우리 일단 이 네 글자를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고 시작하자. 무갑기을, 무갑기을 이렇게 외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 외워지는 그 키워드도 없고 좋은 아이디어 있다면 추천받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무갑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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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갑기을 이렇게 해서 이거 외워버렸는데 무갑기을이 무엇이냐? 네 가지 사화들의 순서입니다. 아래 보시면 알 건데요. 일단 무갑기을 10번씩 읽고 시작하자. 무갑기을, 무갑기을, 무갑기을. 알아서 읽으세요. 읽었죠? 자, 내려가 볼까? 자, 이 페이지 제목이 뭐야? 훈구와 사림의 갈등입니다. 훈구와 사림의 갈등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사화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어. 왜냐? 훈구랑 사림이랑 갈등 겪는데 온갖 피해는 사림들이 받아요. 그래서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부릅니다. 이거 지우고 그냥 사화라고 써도 될 만큼 사화가 중요해. 그럼 이 사화가 일어난 배경과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일단 사화는 누구누구 때 일어났냐? 왜 이래? 연 누구야? 연종? 아니야. 얘는 연산군이야. 다음 누구니? 중종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명은 명종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명종인지 명조인지 구분해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걸 헷갈릴 필요 없고요. 연중인명 시기에 일어나는데요. 자, 여기 연산군, 얘는 왜 연조나 연종이 아니라 연산군일까? 이것도 오늘 알아보자. 자, 연산군 때 2번, 중종 때 1번, 명종 때 1번 이렇게 총 4번 일어나는 게 사화입니다. 보자. 첫 번째 무오사화 볼 거예요. 이거 그냥 오늘 이렇게 끊어버려. 자, 여기까지 위에 세 줄은 무오사화 내용이야. 일단 성종은 자기가 훈구를 견제하려고 사림 등용한 거기 때문에 사림을 우대했는데 그와 달리 연산군은 사림을 탄압했어. 왜냐하면 우리 연산군이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얘가 이름이 연종이나 연조가 아니라 연산군인 이유에 있는데요. 자, 뒷글자가 군으로 끝나는 게 몇 명 있다? 연산군, 광해군 그 둘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정식으로 왕위를 끝마치지 못하고 신하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서 얘를 밀어내고 새로운 왕을 세운 경우에 그냥 무슨 군이라고 해서 마치 세자처럼 그냥 왕이 아닌 것처럼 이름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산군인데 얘는 그럼 성격이 어땠겠어? 성격이 사가지가 없고 포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몰아냈고 신하들에게도 그렇게 따스한 왕이지 못했어. 이 연산군 그렇게 지 멋대로 하고 싶고 싸가지가 없는 놈인데 사림들 아까 어떤 관직에 등용됐다 그랬지? 얘네 3, 4 언관직에 등용됐다 그랬어. 언관직 왕한테 뭐하는 직업이야? 잔소리하는 직업이야. 연산군이 얼마나 사림들이 꼴보기 싫었겠니? 그치? 꼴보기 싫어.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결국 연산군 시기에 2번이나 화를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일은 이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어. 뭐냐? 훈구랑 연산군 세력이 좋은 핑곗거리를 찾았어. 뭐야? 이 조의제문이라는 것을 문제로 삼았는데 자, 김종직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누구냐? 사림이야. 사림이라는 사람이
사초에다가 뭘 실었냐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실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종직은 역사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본데 사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할 때 그 실록 있죠? 실록에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모아두는 곳이 사초야. 그러니까 너네 보고서 쓰기 전에 자료 수집하지 그 자료를 수집해서 두는 곳이 사초인데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그 자료에다가 넣어놨어. 근데 이 조의제문 내용이 약간 왕을 몰아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이야. 그럼 이걸 보고 약간 누구를 디스하는 것 같을까? 누구를 디스하는 것 같니? 이거 세조를 디스하는 거일 수가 있어. 실제로 김종직이 그런 의도로 넣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훈구가 보기에 야, 너 지금 조의제문 이딴 걸 지금 사초에 넣은 거야? 너 설마 지금 우리 세조 대왕님의 그 즉위를 지금 비난하는 거야? 라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를 폐하한테 일렀어. 폐하, 지금 저 김종직이라는 놈이랑 그 일당들이 우리 천대 왕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라고 해서 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싹 다 제거당하는 일이 바로 첫 번째 사화인 무호사화야. 자, 정리해보자. 무호사화의 계기 무엇입니까? 김종직이 사초에 조의제문을 실은 것을 훈구가 꼬투리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 번 읽어봐. 이게 왜 어렵냐면 사초 너네 모르는 단어야. 김종직 처음 보는 사람이야. 조의제문 처음 보는 글이야.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서 얘네들끼리 관계나 의미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김종직이 사초라는 실록에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모아놓는 곳에 조의제문을 넣었는데 이게 세조를 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숙청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누구 때? 연산군 때에 이게 첫 번째 사화인 무호사화, 두 번째 사화인 무갑기을의 갑자사화로 들어가 볼 거야. 갑자사화는 뭐냐면 그냥 연산군이 개쓰레기라 일어난 일이야. 연산군 친어머니가 옛날에 폐위를 당했어. 폐위를 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왕비였는데 왕비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야. 몰아냈다는 거지. 탄핵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연산군이 나중에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야 니네가 우리 엄마 몰아냈지 라고 해서 다 없애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친어머니 사실 폐위될 만해서 폐위가 되었어요. 근데 연산군이 보기에는 어쨌든 자기 엄마야. 우리 엄마를 왜 폐위했어? 니네 그때 이랬던 놈들 다 나와봐 해서 모두 몰아내는데 이때는 사실 훈구랑 사림이 모두 함께 거의 족쳐집니다. 근데 사림 세력이 어쨌든 피해를 입은 거고 이게 훈구와 사림 간의 세력 다툼 중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화로 쳐요. 그래서 갑자사화, 무갑기일에서 두 번째인 갑자사화, 연산군, 무호사화, 갑자사화 때 두 번째 왜이다. 연산군의 어머니를 폐위했던 사건을 꼬투리 잡아서 이다 라고 여기까지 연산군 때의 두 개 사화 보았고요. 그럼 무갑기을에서 기묘사화를 보러 갈 건데 기묘사화가 아무래도 나머지 사화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내용이 많은 사화입니다. 왜냐? 중종이라는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중종은 또 나쁜 왕은 아니야. 자, 연산군이 너무 싸가지가 없고 자꾸 신하를 죽이고 지 멋대로 하니까 훈구 세력들이 연산군을 몰아내서 세운 왕이 중종이야. 중종반정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세조는 약간 정권을 찬탈한 거였다면 지금 이 중종반정은 신하들의 옹호 속에서 정당하게 왕이 바뀐 거예요. 자, 중종반정, 정치에 반해서 중종을 올렸어. 그럼 이때부터는 뭘 하냐? 중종을 왕 위에 올려준 게 지금 누구야? 훈구야. 그럼 얘네 권력이 어떻게 되겠어? 또 올라가는 거야. 배야, 저희 덕에 왕 됐다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하면서 왕을 억압해. 그럼 다시 성종 때처럼 돌아가는 거죠. 중종은 이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살인 세력들을 등용했어.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중요한 조광조라는 인물이에요.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할 때 그 앞뒤처럼 조광조, 얘도 앞뒤가 똑같은 인물인데 이 조광조가 난놈이었어. 얘가 정말 똘똘했어.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 잘하는 사람은 견제받기가 쉬워요. 조광조는 무엇을 했나 보자. 첫 번째, 소격사를 폐지했다. 두 번째,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부당하게 공신된 사람들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세 가지가 조광조가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소격사를 폐지하는 거. 소격서가 뭐 하는 곳이냐면 옆에 나와 있어요.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곳입니다. 왜? 우리나라 무슨 국가인데? 유교, 성리학 국가잖아. 근데 왜 소격서 따위가 있어? 안 돼, 없애 하고 주장한 거야. 도교 기관 없애자. 왜냐? 얘네들은 지방에 가서 성리학만 열심히 공부한 아주 샌님들이거든. 그래서 소격서 없애자. 다음, 현량과를 실시한다. 이거 현량과가 뭐냐면 우리 이전에 봤던 것 중에서는 천거랑 비슷해요. 왜냐? 추천이거든. 현명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관리 등용하게 하는 건데 지금 사림이 제안한 거잖아. 그럼 누굴 추천하겠니? 사림을 추천해. 사림들이 더 많이 권력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현량과였어. 마지막, 제일 위험했던 게 이거야. 중종이 왕위에 오를 때 부당하게 공신된 사람들이 있다. 얘네들 자격 박탈하자 라는 거야. 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신임명이라는 걸 했어. 이게 뭐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무슨 공신이라고 상장을 줘서 큰 토지와 많은 노비들을 주는 이런 행사였는데 상장 주는 것 같은 건데 이 중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훈구들에 묻혀서 이상하게 공로를 인정받은 친구들이 있어. 얘네들의 자격을 박탈하자고 주장한 게 이 조광조의 주장이었던 건데 그럼 훈구들이 이거를 듣고 어떻게 느꼈겠니? 드라마 같다고 생각해봐. 악당들이 우리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면은 걔는 더 크게 반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조광조가 내세우는 개혁들이 너무나도 급진적인데 중종은 또 그렇게까지 급진적이길 바라진 않았어. 그래서 이거에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에 부담을 느낀 중종이 부담을 느껴서 일으키는 사화가 기묘사화야. 중종은 사림들을 데리고 정치개혁을 해보고 훈구를 견제하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새로 바꾸고 싶진 않았던 거야.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이 자격 박탈에 화난 훈구들이랑 중종이 손잡아서 일으키는 사화가 기묘사화이다. 무갑기을에서 세 번째 기묘사화이다. 다음 마지막 사화입니다. 이 명종 때 일어난 마지막 무갑기을 을사사화인데요. 을사사화 이때는 그냥 별거 없어. 명종 때 그 외갓집 힘이 너무 셌어. 막 무슨 삼촌 저 삼촌에서 싸웠는데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외척이 외갓집이거든. 얘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냥 거기 휘말려가지고 많은 살인들이 죽은 거야. 알겠어? 자, 그럼 4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자. 사화가 4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무, 갑, 기, 을 순서야. 첫 번째 무호랑 무호랑 갑자사화 누구 때야? 이거 둘 다 연산군 때야. 기묘사화 누구 때야? 중종 때야. 연산군이 쓰레기처럼 정치하니까 이걸 몰아내고 왕에 오른 중종 때야. 마지막 을사사화 명종 때야. 자, 그럼 정리해봐. 을사 무호사화 뭐 때문이라고? 김종직이 사초에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실어서 이거 지금 우리 세조 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꼬투리 잡아서 왜냐 훈구들은 다 세조 공신들이잖아. 세조 편이란 말이야. 아닙니까? 하고 꼬투리 잡아서 다 죽은 게 무호사화. 갑자사화 뭐라고? 연산군 친어머니 폐위 진작했었어.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진작했는데 갑자기 이거 들먹이면서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들 니네 다 우리 어머니 폐위했잖아. 다 죽어? 하고 갑자기 일으킨 사건이 갑자사화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 쓰레기처럼 정치하니까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친구가 중종은 정치를 잘해보려고 조광조를 등용했어. 조광조, 앞을 읽어도 조광조, 뒤를 읽어도 조광조 등용했는데 얘가 3가지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 소격서를 폐지하자. 두 번째, 현량과를 실시하자. 세 번째, 부당한 공신을 없애자라고 주장하니까 너무 이거에 부담스러웠던 훈구랑 중종이 다시 조광조를 제거하면서 다 없애는 게 기묘사화. 정말 기묘한 일이죠. 기묘하게도 조광조를 등용한 중종이 지 손으로 제거하는 게 기묘사화예요. 마지막 을사사화 별거 없어. 그냥 명종 때 외척 간 세력 다툼에 휩쓸려서 많은 살인이 죽는 게 을사사화. 오케이? 그럼 너네도 알겠지.
갑자사화랑 을사사화는 크게 중요한 사건들이 아니야. 그치만 이 무오사화,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에서의 김종직, 사초, 조이재훈 키워드와 김효사화에서 조광조가 시도했던 개혁 3가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느낌이 와야지 역사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면 우리 다시 사화 내용까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자, 이제 이 사화를 마지막으로 해서 결국 사림이 정권을 잡는 시대가 올 거예요. 사림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또 정치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